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7월 13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리투아니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정상회담을 가졌죠. 모든 언론이 조간신문이 일면 톱으로 다뤘는데 자, 보는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조선일보, 동아일보 기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동아일보는 기시다 윤 요청에 기준치 넘으면 방류 중단,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가 넘으면 방류를 중단하겠다는 거고, 조선일보는 방류 점검 한국도 참여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고, 기시다 총리는 기준 초과 시 중단하겠다. 자, 이 기사인데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방류 정보 실시간 공유도 요청을 했고, 기시다 총리는 양국 국민 건강 환경에 악영향 주는 방출하지 않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강조를 했고,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죠.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 지금 국내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IAEA 못 믿겠다 하고 그 사무총장이 왔을 때 따라다니면서 조롱도 하고 비판하고 막 이렇게 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발표 내용을 존중을 한다고 명확히 했고, 이건 우리 입장이 우리 정부의 그 확실한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존중을 하지만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한국 측과 공유해 줄 것을 기시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 문제인데, 방류 관련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도 요청을 했다. 이 방류를 하는지 30년 동안 지금 방류를 하는데 그걸 이제 IAEA에서 계속 점검을 하죠. IAEA 직원이 상주를 해서 점검을 하는데 한국도 거기에 참여를 해달라. 자, 이렇게 일단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후쿠시마 이 문제는 비공개 회담에 들어갔을 때, 공개 회담에서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비공개 회담에 들어갔을 때 서로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양국 정상이 필요한 부분만 브리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방류 점검 한국도 참여를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기시다의 대답, 반응은 어제 브리핑이 안 됐습니다. 전혀 대답이 없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뭔가 상의가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니까 아마 실무 차원에서 더 논의를 하기로 했든지 그런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겠죠.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시다는 IAEA 종합보고서를 언급을 하면서 일본 총리로서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 우리 국민, 그러니까 일본 국민이죠. 그리고 한국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오염수 해양 방출 개시 후 IAEA의 검토를 받고 일본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정보를 높은 투명성을 갖고 신속하게 공표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은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계속 점검을 하다가 기준치가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대한민국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구를 한 거죠. 그래 여기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는 계획대로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해서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다. 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동아, 조선 또 모든 그 조간신문들이 이런 뉘앙스인데, 일단 이 기준치가 넘으면 방류 중단한다. 여기에 조간점을 뒀고 방류 점검에 한국도 참여하겠다는 이 의사를 전달을 한 이 상황을 일면 톱을 했는데, 자, 좌파 매체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는 대목. 한겨레 한일 정상 오염수 방류 기정사실화, 방류 기정사실화. 윤 IAEA 발표 존중. 경향 윤 대통령 기시다 만나 오염수 방류 인정. 비트는 기사죠. 방류를 인정을 했다. 기정사실화했다. 이것은 이미 다 국제사회에서 방류를 하기로 다 해서 로드맵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계속 이 견제를 하면서 확실한
이 측정, 그리고 만약에 그 기준치가 넘으면은 중단, 이런 것들을 계속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그 단계인데, 방류를 인정을 했다. 기정사실화. 이렇게 좌파 매체가 썼는데, 이것과 비슷한 입장을 밝힌 보수 진영, 지금 현재는 보수 진영 정치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성민, 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뒤에 계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 패매, 폄하, 조롱 이렇게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마치 윤석열의 스토커처럼, 대통령 스토커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유성민, 여기에 대해서 한겨레 경향과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 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불가역적으로 확정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자, 정상회담을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찬성함을 분명히 했다. 방류 인정, 방류 기정사실화. 좌파 매체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본 총리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방류에 찬성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낯설다. 그리고 이 두 정상이, 이 기시다 총리가 모니터링 정보 공유,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즉시 방류 중단, 이 발언에 대해서는 유성민은 하나만 한 얘기다. 이렇게 희죽거립니다. 그리고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토록 해달라는 윤 대통령의 면피성 요청, 이 유성민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면피성 요청에 기시다 총리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자, 일단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대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확인은 안 되죠. 이 필요한 부분만 지금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실무진 차원의 논의를 돌렸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아예 대답도 하지 않았다. 못 박으면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도무지 앞뒤가 안 맞고 국민을 우롱하는 이런 말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았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말이다. 이렇게도 합니다. 우리 대통령까지 나서서 찬성했으니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다. 태평양 바다로 버려지는 오염수가 안전한지 여부는 이제 우리 국민 각자가 다 알아서 판단해야 하는 각자 도생의 길로 접어들었다. 괴담 전파, 이재명이 나서서 하는 괴담 전파에 발을 담그는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하도 괴담이 많으니까 정부가 오염수 관련해서 10가지 괴담을 펴내고 그 진실을 밝히는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사면 기사입니다. 지금부터 팩트 체크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오염수에 대해서. 방류 오염수 3개월 뒤 덮친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정부 오염수 10가지 괴담 펴내. 가령 예를 들어서 태평양 건너 캐나다 갔다가 4 내지 10년 뒤에 한반도에 도달한다. 이런 이제 그 팩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후쿠시마 우럭이 헤엄쳐서 온다. 어류는 수온에 극도로 민감. 우리 바다 올 가능성 희박. 자, 이런 건데 10가지 그 중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만 짚어서 간단하게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재인 정부는 방류 반대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찬성한다. 이 민주당 그 괴담 선동가들이 하는 이야기죠. 실제는 문재인, 윤석열 정부 모두 국제 기준 부합하지 않는 방류는 반대한다. 자, IAEA 같은 국제 기준에 맞아야지 방류를 할 수 있다. 이거 저 문재인 때도 그랬습니다. 똑같습니다. 오염 처리수는 방사성 물질로 범벅이 되어 있다. 실제 과학자들 이야기는 커피 한 잔 속 방사성 물질보다 낫다. 이재명은 여기에 대해서 돌팔이 과학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방류 오염수가 3개월 뒤 우리 바다 덮친다. 아니, 지난 12년간 우리 바다 방사능 농도 변동 없어. 뭐냐면 2011년에 이게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가 일어나서 그때 아무 처리도 없이 하루에 300톤씩 2년 동안 그 오염수를 바다에 내다 버렸습니다, 일본이. 그런데 이것이 한 바퀴 돌아서, 해류를 따라서 한 바퀴 돌아서 4, 5년 걸린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나라 근해에 한 두세 번은 왔는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매일 점검을 하는데 해산물에 대해서
전혀 방사능이 검출된 게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방류 오염수가 3개월도 우리 바다 덮친다? 아니 12년 전에 그 사고가 나서 계속 우리 바다로 처리도 안 한 게 왔는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다 이 이야기입니다. 후쿠시마 우럭이 우리 바다까지 헤엄쳐 온다. 후쿠시마 우럭에서 방사능이 검출이 됐죠. 그런데 어류는 수온에 따라서 극도로 민감해서 한국 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일본이 돈 아끼려고 바다에 방류한다. 아니다. 원전 가진 국가들 모두 기존에 맞춰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IAEA는 일본 편이다. 계속 개딸들이 IAEA 사무총장 왔을 때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실제는 원전 가진 실제는 미국과 중국이 IAEA 분담금을 일본보다 더 많이 낸다. 그리고 검증팀 11나라 검증팀엔 일본 사람 한 명도 없었다. 오염수 방류하면 천일염 오염된다. 그래서 지금 이런 괴담 가지고 붙들어서 소금 사재기가 있었죠. 그런데 실제는 삼중수소는 물과 함께 증발해버려서 천일염에 남을 수가 없다. 자, 이런 팩트 체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 제가 칼럼 하나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이 이렇게 괴담 정당이 돼버린 것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목적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재명이 계속 이 괴담을 퍼뜨리고 이 윤석열 정권과 대립각을 세워야지 이 검찰이나 법원에서 좀 부담을 갖게 되겠죠. 야당 탄압 뭐 이런 이미지를 실제는 안 주는데 실제는 야당 탄압이 아닌데 민주당이 그런 프레임을 씌우니까요. 자, 그래서 이재명은 이 본인에 대한 대표적 사퇴 압박 이것을 극복하고자 한번 정면 돌파해 보자고 혁신위를 구성을 했죠. 친위 혁신입니다. 원래 혁신 대상 1호는 이재명 본인인데 그런데 지금 이재명표 이 혁신위원회가 이재명의 골칫거리로 등장을 해버렸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자, 동아일보 6면 기사입니다. 민주당 혁신위원장 김은경이죠. 불체포 특권 포기 안 받으면 당 망한다. 자, 불체포 특권 포기 김은경이 내세운 1호 쇄신안인데 수용해라. 그리고 또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꼼수 탈당할 때는 복당을 제한해야 한다. 그래서 당내에서는 참 김은경이 정치를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혁신이 하라니까 진짜 혁신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내에서는 혁신이가 당의 애물단지로 전락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지도부 일부에서 이제 출구 전략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뭐냐면 혁신을 해체시켜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뭐 혁신을 해체하든 안 하든 혁신은 지금 아무 역할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KBS 지금 쑥대밭이 됐습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재정 파탄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상태에서 KBS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편파 방송을 계속하고 있는 요즘 KBS 뉴스 보면은 본인들 입장 이 무슨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 분리징수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뉴스 시간에 대부분을 그걸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전파 낭비죠. 그리고 거기다 KBS 수신료까지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수신료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그걸 이제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게 아니죠. 이 분리 징수하는 겁니다. 뭐 낼 사람은 다 내는 거죠. 자, 그런데 여태까지 편하게 살았는데 왜 어렵게 만드느냐 해서 그걸 자기들 뉴스 시간에 막 활용을 해서 이것 선전을 막 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중앙일보 사이면 기사입니다. 윤석년 KBS 이사 해임 제청 의결된 날 남영진은 KBS 이사장입니다. 법카 논란. 방송통신위원회가 윤석년 KBS 이사의 해임 제청안을 어제 의결을 했습니다. 왜냐? 왜 윤석년이 문제가 됐느냐? 이름이 비슷하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년에 대해서 방통위의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면은 윤석년은 해임이 되는데 이 이사 한 사람 해임이 왜 중요하냐면은 KBS 이사진의 구성이 바뀌면은 사장을 쫓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진의 구성이 지금 여권 쪽에서 많이 차지를 하면은 그리고 이것이 다른 공영방송, 좌편향된 공영방송에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사 한 사람의 퇴진이 중요한 거죠. 자, 윤석열은 2020년에 종편 채널 심사 당시에 심사위원장을 맡았는데 그때 TV조선 점수를 고의로 감점을 했다. 이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상혁
이것 때문에 지금 재판받고 있죠. 그 방통위원장직도 쫓겨나고,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윤석열은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데, 이 방통위원회는 이 해임 제청을 의결하고 나서 브리핑을 통해서 윤석열 이사는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KBS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 적절한 직무 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을 했다. 지금 KBS 이사회는 11명입니다. 11명인데 이 KBS 이사회가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 KBS 예산, 자금 운용, 사업 추진 계획 등 주요 사안의 심의 의결 권한을 갖고 KBS 사장에 따라서 논조가 계속 바뀌죠. 왜 그러냐면 사장이 보도본부장, 보도국장을 임명을 하고 그 사람들이 민노총 출신들, 민노총 계열 이 사람들이 또 자기들 성향에 맞는 부장들 뽑고 부장들이 또 기자들 뽑고 하니까 이게 그 사장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KBS 같은 데는. 야권 성향 임명, 그래서 이 사장 및 감사에 대한 임명 제청권도 이사회의 권한인데 야권 성향의 이사가 한 명만 추가 결연이 생겨도 이사회 구도는 여권 우위로 뒷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자, 이런 와중에 남영진 KBS 이사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저번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KBS 이사를 쫓아낼 때 이 뭐 김밥 사 먹은 것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쫓아냈죠. 그리고 그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가서 망신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데 이 어쨌든 그 KBS 이사장 법인카드는 이 감사 대상이죠. 그런데 그 유용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KBS 노동조합이 성명을 냈는데 KBS 노동조합은 우파 성향이고 나머지 좌파 성향 민주노총 소속 또 민노총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 이런 것인데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이 KBS 노동조합은 성명을 냈는데 이 남영진 이사장이 2021년 이사장 선임 이후 본인의 고향 근처에서 업무와 상관없겠죠. 수백만 원 상당의 확인되지 않은 물품을 법인카드로 구매하고 회사 인근의 중식당에서 한 끼에 150만 원, 300만 원에 육박하는 식대를 법인카드로 결정한 것이 확인됐다. 카드깡, 그 현금으로 바꾸는 카드깡 등 불법 사용이 의심된다. 그리고 김희철 사장의 무능 경영으로 역대 최악의 재정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짜장면 430그릇에 해당되는 회사 돈이 단 하루 동안 중식당에서 법인카드로 지출된 점은 대규모 적자와 재정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그 계산한 것을 법인카드로 한 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짜장면 430그릇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법인카드 관련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당장 사퇴하라. 이 남영진은 노무현 대선 후보 언론 특보를 지냈고 또 미디어 오늘 그 언론 노조 기간제였죠. 미디어 오늘 사장을 역임을 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9월에 KBS 이사장에 선임이 된 인물입니다. 자, 왜 이사 한 명이 이렇게 해임하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지금 윤석열 이사 해임에 이어서 남영진 이사장도 지금 해임 수순에 이제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남영진 이사장까지 해임이 되면은 KBS 이사 구도는 현재 여권 4명, 야권 7명 구도에서 단박에 여권 6명, 야권 5명으로 역전이 됩니다. 그러면은 김희철 KBS 사장 해임도 가능하죠. 좌편향 방송을 해왔던. 그리고 이동관 지금 대통령 대외특보가 8월 초에 방통위원장에 취임을 하면 KBS 후속 이사 선임 그리고 이에 따른 KBS 사장 해임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여기에 지금 언론진흥재단 이사장 표한수 정부 광고 지표 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죠. 표한수와 방통위 회계감사가 진행 중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정연주에 대한 대출 절차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알박기로 버티고 있던 언론 관련 잔파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자, 이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사는 칼럼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조선일보 오피니언면의 김창균 논설 주간 칼럼입니다. 제목은 초밥
10인분 이재명가 평생 생선권을 가고 섰나? 광우병 소 때도 소 못 먹어 노 하면서 뭐 청산가루를 차라리 입에 털어넣겠다고 한 배우가 있었죠. 그 배우가 나중에 이 라스베이거스에서 햄버거 먹는 동영상이 또 나왔고, 농림부 장관, DJ 때 농림부 장관 지낸 사람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조류독감에 걸린 닭고기를 끓여 먹자고 했는데 3년 후에 햄버거를 먹으면서 미국 여행을 한 사진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도 오염 그 이후에 광우병 이후에 미국 쇠고기 최대 수입국이 한국입니다. 지금도 오염수로 생선 세숨이 범벅이 됐다. 차라리 X를 먹겠다는 민주당 사람들이 있었죠. 이 표 욕심에 마구 지른 괴담, 뒷감당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 내용인데, 민주당 사람들은 수산물을 입에도 대지 않고 살 태세다. 앞으로는. 지금 본인들이 한 이야기들은 못 먹죠. 핵폐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서 우리 바다가 방사능 범벅이 된다니 거기서 잡히는 생선도 독극물일 것이다. 그들 눈에는 인분보다 해롭다고 했으니 못 먹는 게 당연하다. 총선 때 재미 좀 보려고 이렇게 세게 질러놨는데 그들의 수산물 금식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해진다. 저도 참 궁금합니다. 이게 1, 2년 안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후쿠시마 오염수는 탱커 1066개에 132만 톤 분량이 저장이 되어 있다. 일본은 30년 동안 하루에 120톤씩 나눠서 방류한다는 방침이다. 30년 후에 마지막으로 방류된 오염수가 한반도에 도착하는 시점이 2057년, 2058년이 된다. 자, 그러면 1964년생인 이재명 대표가 나이 90을 넘겼을 시점이다. 마지막 방류해서 한 바퀴 딱 돌아서 우리나라 근해 가지고 오면은 이재명 나이는 90이 넘겼는데, 자, 그때까지 생선 안 먹나? 김밥도 본인은 못 먹을 거라고 했죠. 김밥. 이 김이 있으니까 김밥 안 먹고 그렇게 살겠다는 건지.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가족은 저번에 한 번에 생선 초밥을 10인분씩 집으로 배달시켰다. 경기도 법인카드로. 비밀 선거 캠프용이 아니었다면 4명의 가족이 2인분 이상씩 먹었다는 얘기다. 이런 집이 앞으로 35년간 생선을 끊고 산다는 게 상상이 안 된다. 타개책은 2가지다. 첫째, 이재명 표 말 뒤집기를 해라. 차라리. 존경하는 박근혜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렇게 자기가 했던 말에 침을 뱉은 적이 있고, 불체포 특검 포기도 대선 공약, 국회 연설로 2번이나 약속하더니 퉁쳐버린 사람이니까, 아, 그래. 그럼 이번에도 그냥 말 뒤집기 하면 될 거 아니냐. 차라리 말 뒤집기를 하든지, 아니면 앞에선 새숨 생선을 토하는 신용을 하고 뒤돌아서 몰래 먹는 방법도 있다. 단식 제대로 하면 열흘 남짓이 한계라고 하는데, 잔파 진영엔 수십 일씩 안 먹고도 멀쩡하게 일상으로 복귀한 투사가 수두룩하다. 자, 그러니 그냥 이 새숨 생선은 토하는 신용만 하고 뒤에 가서 몰래 먹으면 된다. 자, 이렇게 일종의 지적을 하는 거죠. 비판을 하는 거죠. 아무런 향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책임 의식 없이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괴담을 가지고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선전선동을 했으니 그 대가는 고스란히 이재명 것이다. 자, 그런 취지의 칼럼이었습니다. 7월 13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